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오늘은 CSS 고급 활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CSS를 처음 배웠죠. CSS를 활용한 웹페이지 꾸미기 해가지고 가볍게 CSS의 기능, 가벼운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 설명하는 건 고급 기능이라고 지금 표시를 했잖아요. 뭐 자주 쓰이진 않지만 좀 고급스럽고 좀 수준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뭐 지난주에 CSS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잊어버렸을 것 같아가지고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한번 CSS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입니다. 아니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의미 이게 무엇을 하는 건지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CSS는 HTML 요소들, 뭐 텍스트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뭐 다양한 도형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가, 보여줄 건지를 결정하는 그런 것을 정의하는 언어입니다. 어떻게 보일 건지를 이제 설정하는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HTML만 가지고서 웹페이지를 구성하게 되면은 하나하나를 다 내가 지정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색깔은 뭘로 하고 폰트는 어떻게 하고 또 배경은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걸 다 일일이 다 지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거 처음에 만들 때 이렇다는 거고요. 또 만든 이후에 그걸 변경하거나 유지 보수하기도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다 찾아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이런 문제점을 좀 덜어주려고 W3C에서 만든 스타일 시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편하게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CSS는 웹페이지에 직접 스타일 시트로 집어넣는 방법도 있지만 별도 파일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의 전체 스타일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파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환경 파일만 바꾸게 되면 자동으로 모든 페이지에 공통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웹사이트의 스타일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그에 대한 유지 보수도 아주 쉽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쵸.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 CSS 파일은 CSS 스타일 시트는 HTML 문서 안에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밖에 놓는 방법도 있었죠. 그래서 보다 쉽게 하는 방법은 외부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서 .css로 저장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이걸 불러 쓰게 되면 일관성 있게 다 유지되고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장점이 있는 게 CSS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은 웹페이지를 꾸미는 기능, 어떻게 보일지를 설정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CSS의 활용법 두 번째 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요번 주 학습할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번 시간에는 일단 CSS로 HTML 태그가 출력되는 위치를 조절하는 것, HTML 태그의 값들이 내용들이 표현되는 위치를 제어하는 거를 학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나누어 가지고 CSS로 리스트 꾸미는 거, 표 꾸미는 거, 폼 꾸미는 거, 또 애니메이션 효과, 전환, 변환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뭐 재미있고 신기한 기능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번씩 내가 설명하는 거 듣고 실습을 통해서 익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홈페이지를 만들 때 각 페이지에 이런 효과를 적용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꾸며보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CSS 문서는 CSS 스타일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HTML 문서 안에 같이 들어가는 방법이고요. 요거는 이제 외부 파일로 설정하는 방법이죠. 지금 우리가 할 때는 가능하면은 파일 내부에 같이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조그마니까. 파일 하나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작성하는 HTML 문서 안에 스타일한 태그를 이용해 가지고 CSS 사항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스타일이 나오게 되면 그걸 별도 파일로 만들어서 .css 파일 만들어서 별도 파일로 저장해 놓고 나중에 여기 링크나 임포트란 태그를 이용해 가지고 내 파일에 삽입되도록 설정하면 보다 쉽게 CSS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CSS로 HTML 태그에서 출력된 위치 조절하는 방법들 살펴보도록 하죠. 예, 웹페이지 안에다 어떤 내용을 표시하는데 그 위치를 지정한다. 보통 플레이스먼트라고 하죠. 배치라고 하죠. 그래서 CSS로 HTML 태그가 출력되는 위치를 지정하는 작업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뭐 HTML 태그는 웹페이지에 지금 우리까지 알고 있는 거든 그냥 작성한 순서대로 표시가 되죠. 여기다 A 표시하라고 B 표시하라고 했으면 A가 표시된 이후에 B가 표시되죠. 즉 HTML 문서 안에 적은 순서대로 웹 브라우저에 표시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다르게 내가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배치의 기능을 수행하는 CSS 프로퍼티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포지션, 레프트, 라이트, 탑, 버튼, 그다음 플로트, 그다음에 Z 인덱스, 비지빌리티, 오버플로우 요 태그들 이번 시간에 설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태그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쭉 살펴보면 됩니다. 생각보다 기능을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긴 한데 여러분이 꼭 보고서 괜찮네 하면은 그 샘플 코드를 갖다가 수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내 것이 되진 않거든요. 물론 이 웹페이지 만드는 거는 웹문서 만드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입니다. 마치 아래 한글 열어서 문서 작성하는 것이 단순한 일이니 그보다 조금 더 힘들지만 그래서 그런 원리하고 무엇이 있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표시가 되는지 일종의 미적 감각을 좀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경험한 사람이 다양한 기능을 적용하고요. 또 화면도 이쁘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 기능들을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봅시다. 블록 박스와 인라인 박스. 이거는 먼저도 이 개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태그가 적용되는 범위가 블록 형태로 한 줄 단위로 이렇게 영역이 지정, 이게 웹페이지라고 그러면 줄 단위 이 전체를 체크하는 거냐, 아니 인라인 형식은 한 줄 내 특정한 부분만을 꾸미는 거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스란 말을 제거하고 나면 블록과 인라인 표현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블록 박스 하면 테두리가 쳐지는데 이건 줄 단위로 쳐지는 거, 인라인 박스면 이거는 줄 안에서 특정 단어나 영역만 표시하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HTML 태그는 인라인 태그와 블록 태그로 나누어진다. 인라인 태그는 인라인 박스로, 블록 태그는 블록 박스로 출력이 된다. 예.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 블록 단위로 하면 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 끝까지를 다 영역으로 잡습니다. 이 전체를. 이때 사용하는 태그가 뭐 DVI, 뭐 P 이런 태그들 많이 사용을 했죠. 그리고 블록 박스는 그 줄 안에서 인라인이잖아요. 라인 안에서죠. 그 안에서 특정한 부분, 여기 스팸, 요런 거, 일부러 요 태그를 쓰긴 하는데 요 부분입니다. 이렇게 특정한 부분만을 지정해서 글자색을 바꾼다든지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설정하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CSS 태그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작성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라고 앞부분에 미리 지정을 해 준 겁니다. 인라인과 박스, 인라인과 박스래네. 블록과 인라인 이렇게 차이점 잘 기억해 주고요. 오케이. 내용이 많으면은 블록을 하는 거고 특정한 글씨를 지정하고 할 때는 인라인 박스 씁니다. 어떤 태그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지? DVI 이런 거 이게 이제 단순하게 그 내용을 구분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할 때 셀렉터라는 말을 했습니다. 셀렉터. 내가 이런 태그를 쓴다고 해서 바로 화면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서 그 태그에는 어떤 효과를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그게 적용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걸 찾아가는 방식으로 셀렉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셀렉터 지정하는 방식도 그때 클래스, 그때 아이디 뭐 이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정상적인 학생들이니까. 그런 거 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 DVI 이것도 나중에 CSS에서는 저 DVI라는 태그를 셀렉트로 삼아서 불러 쓰는 거죠. 그렇지 않고 특정한 영역만 하고자 할 때는 아이디나 클래스를 지정을 해가지고 저 태그 안에다가 여기 이 태그 안에 또 다른 속성으로 아이디는 뭐, 클래스는 뭐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었다는 거 알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지난주와 이번 주 연결되는 겁니다. 양이 많아서 2주로 나눠진 거고요. 셀렉터 있었고 그때 효과 중에 텍스트 주는 거 있었고 페이지 전체 주는 거 있었고 그 다음 또 뭐 있었지? 배경 주는 거 있었고 그리고 그림자 효과 주는 것도 있었죠.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을 하면서 물론 이제 연달아 듣는 친구들이야 당연히 알 거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앞에서 이야기한 박스의 유형입니다. 이게 블록 박스냐 인라인 박스냐. 우리가 어떤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게 박스 형태로 영역이 지정이 됩니다. 특정 태그 하나가 실제 직사각형 모양이 된다는 거죠.
물론 글씨이기 때문에 그건 사각형이다 보다 말하기 뭐한데 실제로 HTML 태그 내에서 그게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웹브라우저에서. 그래서 내가 블록박스 형태라면 한 줄 단위로 이 전체가 이렇게 지정될 수도 있고요. 이 속에 또 다른 블록을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블록은 줄 단위로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라인 박스라는 거는 한 줄 안에 또 영역을 나누어서 부분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위치를 지정하는 그런 겁니다. 효과를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블록은 줄 단위로 얘는 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라인 블록 박스라고 그래갖고 한 줄을 인라인을 묶어서 한 줄로 또 묶어 쓰기도 합니다. 유형이 박스, 인라인 박스 이렇게 구분해서 쓰죠. 그래서 블록 박스는 새 라인에서 시작한다. 한 줄 단위로 처리가 되니까요. 블록 박스 내에만 배치가 된다. 이거는 볼 필요 없고요. 지금 박스의 유형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인라인 박스는 새 라인을 시작하지 못하고 라인 안에서만 동작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인라인 블록 박스는 이거는 그냥 엄연히 인라인입니다. 앞에 인라인 들어갔기 때문에 라인 안에만 있고 그 안에 박스들을 배치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라인 자체의 속성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특이한 점 밑에 적어놨죠. 인라인이 형성되면서 그 안에서 폭과 높이를 지정할 수 있다. 마치 블록박스와 같은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꿔 얘기하면 인라인은 폭과 높이를 조절할 수 없거든요. 줄 안에 들어가니까 줄에 설정된 그 기준을 그냥 따라간다는 거죠. 종속돼 버린다는 거죠. 그렇지만 인라인 블록박스를 하게 되면 그 블록으로 지정된 안에 인라인을 집어넣어 인라인 안에서 사이즈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림을 이렇게 세로로 좀 길게 그려놨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하고 이렇게 효과를 줄 수 있다. 그것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걸 굳이 이제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걸 블록이라고 하고 이걸 인라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인라인 중에 이렇게 인라인 블록이라는 건 마치 인라인에 들어있지만 마치 블록과 같이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CSS에서는 박스 유형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요. 배치를 한다.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라는 태그로 제어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블록 이렇게 주는 거구나. 디스플레이 인라인 하면 그 뒤에 기술된 내용들이 이 방식으로 배치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스팬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럼 블록박스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렇게 줄 단위로 쭉 나가는 겁니다. 여기 내용 들어가기 좀 힘듭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인라인이 돼버리는 거죠. 스팬이란 태그에 대한 설정을 하죠. 디스플레이는 블록으로 해달라. 그럼 스팬이라는 걸 설정할 때 그거는 블록 단위로 한 줄 단위로 처리가 된다는 소리고요. 혹은 100으로 높이는 60으로 해달라고 CSS에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HTML 코드에서 여기다 스팬이라는 걸 쓰게 되면은 블록 스팬이란 요 내용, 요 텍스트가 브라우저에 표시되게 되겠죠. 그때 혹은 100으로 높이는 60으로 요 사이즈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불렀어도 동일한 방식으로. 근데 여기 요 과자입니다는 스팸 그 블록 태그 바깥쪽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태그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왜 줄이 바뀌어 내려가지? 여기에 과자라고 나오지 않고 여기에 입니다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죠? 지금 이게 블록으로 동작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블록은 줄 단위로 된다고 했죠.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여기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지정했죠. 이거는 줄 단위로. 이것이 표시된 이후 오른쪽 끝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동으로 줄바꿈이 이루어집니다. 한 줄을 독점적으로 차지하여 옆에 다른 태그가 배치되지 않는다. 혹시라도 내 말이 안 들릴까봐 이렇게 체크해 놨습니다. 이게 블록 태그의 특징이죠. 오케이? 이번엔 인라인 박스입니다. 디스플레이다 인라인이라고 속성을 설정했을 경우 이렇게 div의 div를 디스플레이 인라인으로 했다.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요거에 속에 들어있는 얘를 지시하는 거죠. 얘는 아니고요. 그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디스플레이 방식은 인라인 방식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건 블록 단위로 자른다는 소리거든요. 즉, 요 하나가 한 줄 안에 한 영역으로만 동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했을 경우 스타일을 하나도 안 집어넣으면 뭐하니까 여기 스타일을 지정을 했네요. 혹시 몰라서인데 이거는 왜 CSS에서 안 하고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블록 단위로는 오렌지라고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동작을 지켜봤더니 이렇게 나오네. 요게 첫 번째 div 얘가 되고요.
요게 두 번째 DIV가 되고요. 요게 세 번째 DIV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 개밖에 안 했는데 왜 네 개가 나왔지? 내가 코드 복사하면서 하나 빼먹은 것 같습니다. 이거 한 줄 더 집어넣으면 나요. 요건 없는, 아, 종바라고 한 거죠. 한 줄 더 집어넣고 진짜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의미는 이렇게 줄 단위로 되는데 브라우저 사이즈 이렇게 줄이게 되면 한 줄의 크기가 이렇게 이 사이즈가 폭이 줄어들잖아요. 한 줄일 경우 자동으로 이렇게 줄바꿈이 돼서 내려오는 거 이거 보라는 의미, 다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알았죠? 인라인을 들 때는 브라우저 사이즈에 따라서 자동으로 줄바꿈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기에 CSS 적용할 때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인라인 하게 되면 인라인으로 지정된 것은 이렇게 줄 단위로 부분을 설정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왜 배경이 하늘색으로 나오냐고요? 이건 여기 말고 딴 데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니면 브라우저의 기본 기능일 수 있는데 기본은 하늘색이 아니니까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전제로 서로 차이를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인라인으로 지정했을 경우 한 블록이 끝나면 한 인라인 블록이 끝나면 박스라고 그랬죠. 인라인 박스가 끝나면 약간의 공백이 중간을 차지한다는 거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아까는 블록 박스, 지금은 인라인 박스. 박스란 말을 내가 입에 지금 익질 않아가지고 자꾸 빼먹네. div 인라인 블록 박스입니다. 인라인 블록 박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인라인이긴 한데 블록 박스의 특성도 적용할 수 있는 것,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냥 인라인을 빼버리고 이것만 있다고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블록 개념으로 이걸 쓰면 되는데 굳이 또 이렇게 딱 세분화시켜서 설명을 하네요. CSS 스타일을 정의할 때 div에 대해서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했습니다. 인라인 블록으로 하면 좋은 점이 뭐죠? 가로, 세로, 폭을 지정할 수 있다. 크기를 제어할 수 있다 이거죠. 인라인일 경우는 한 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폭은 내용을 집어넣어 늘어나지만 높이는 제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얘가 또 편하고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인라인 블록으로 지정을 해갖고 테두리는 이렇게 설정, 백그라운드는 이렇게 설정, 그리고 여백, 마진, 공간 여백이죠. 그리고 폭은 이렇게 했습니다. 요 마진이, 요거 적어놨구나.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 공간 아닙니다. 보도는 테두리 선이죠. 요 점점점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도트로 점으로 했고 오렌지색으로 뻘게 보이는데. 백그라운드는 파우더 블루.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블루는 블루인데 파우더 맞나?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폭은 60, 높이는 80픽셀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CSS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div 속성을 쓰면 div 속에 div 적용이 되겠죠. 인라인 블록 div 하면 이런 식으로 크기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나고 이렇게 조그맣게도 할 수 있나? 이건 또 크게 하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은 태그를 따로 지정을 해야겠죠. 지금 div부터 div 이 태그를 다 동일한 걸 썼잖아요. 여기. 요거만 다른 태그를 갖다가 지정하면 되겠죠. 아이디나 클래스 이용하면은 동일한 데서 선택적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아마 적용하면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태그를 이용해서 블록 박스와 인라인 박스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브라우저 안에서 웹페이지 안에서 어떤 내용이 표시될 때 효과를 줘야 된다고요. 효과를 주는데 어디에 대상 영역이 어딘지를 지정하는 방식이거든요. 줄 단위라는 걸 블록 방식이라고 하고 줄 내에 특정한 영역을 인라인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영역이 되면 그게 박스 형태로 제공이 되니까 인라인 박스냐 블록 박스냐 말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인라인 블록 박스라는 게 있어서 인라인이지만 마치 블록 박스와 같은 속성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설명한 겁니다. 디스플레이 프로퍼티로 박스 유형 설정한 예제입니다. 이거 5장의 첫 번째 예제 들어있거든요. 웹프로그래밍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입니다. 이건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뭐야? 디스플레이 논이 지정됐다고? 이거 스타일 시트 여기 있네요.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스타일을 두 개 줬네. div하고 스팬 두 개를 줬고요. 여기서 디스플레이 이거 쓰지를 않았는데 디스플레이 프로퍼티 그죠? 디스플레이 말이 없잖아요. 여기다 줬네. 여기다. 이렇게 직접 태그 속에다가 주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죠. 스타일 시트에서 지정하고 내려오는 방법도 있고요. 저걸 적용하되 적용되는 거는 디스플레이 형식이 없이 또는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방식으로 적용해라 또는 블록 방식으로 적용해라 아니면 인라인 블록 방식 적용해라를
이렇게 태그 안에서 속성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스펜은 테두리는 이렇게 했고 이거 글자 색깔은 파란색으로 했고요. 백그라운드는 앨리스 블루로 했네요. 스펜은 보더는 이렇게 했고 백그라운드는 옐로우로 했네요. 노란색으로. 요게 스펜이고 앨리스 블루로 나온 게 요게 아마 div 태그를 쓴 경우입니다. 그런데 스타일 중에 디스플레이 속성은 어떻게 설정했냐에 따라서 논으로 설정 안 했다는 소리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내용도 이건데 안 보이네. 디스플레이 하지 말아라는 기능이 되네. 필요에 따라서 이거는 감추고 있다. 내용은 집어넣되 브라우저 페이지에 웹브라우저 표시 안 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저렇게 div에다가 스타일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적게 되면 화면에 표시가 안 되네. 그 부분만. 그렇게 쓰라는 거네요. 내가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예제에서는 적용을 했네요. 그리고 인라인이라고 지정했을 경우 div. 이건 내가 일부러 이렇게 요 내용을 일관되게 보라고 옆으로 탭 쳐서 밀어 넣은 겁니다. 웹페이지에서는 공백이 하나든 둘이든 10개든 100개든 다 한 개로 칩니다. 그래서 여기 쫙 맞춰 나온 거거든요. 많이 넣나 적게 넣나 아무런 의미 차이는 없고요. 단지 코드를 보기 좋게 하려고 다 해준 겁니다. 공백 띈 것에 큰 의미 부여하지 맙시다. 인라인을 했을 경우 div 인라인이라는 패키지가 한 줄 내의 일부분으로 동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 전체 박스 요게 하나의 블록이 되는 요거 크기를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인라인 블록으로 지정했던 경우 요 경우는 내가 높이를 위에서는 안 했지만 여기서 높이를 50이라고 줬네요. 50픽셀로. 그럴 경우 요거만 50픽셀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인라인 블록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인라인이었으면 이게 무시되는 거겠죠. 이 HTML 태그로 문서를 작성할 때는 잘못된 경우는 다 무시돼 버립니다. 오타 무시, 그리고 적용할 수 없으면 무시 이럽니다. 에라 안 납니다. 에라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가 무시해 버립니다. 나쁜 놈. 싸가지가 없고요. 예, 맨 마지막에는 세 가지 가르쳤잖아요. 블록, 인라인 블록 했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록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펜을 썼네. 스펜 쓰고 스타일을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했기 때문에 줄 단위로 처리되는 거죠. 요거 설정할 때는 줄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하고서는 뭐 블록 했으면 이게 자동으로 이 스타일은 블록으로 적용이 될 텐데 여긴 디스플레이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내려오고 이 HTML 문서 안에서 지정을 했거든요. 스펜 지정했더니 요거요. 그랬더니 스펜이라는 게 한 줄 단위로 처리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인라인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인라인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되는데 블록이라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차이만 잘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좋을지 옆으로 가는 게 좋을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 블록을 지정한 거고요. 그 블록이 어떻게 표시되는지에 따라서는 디스플레이란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지정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빨리 갑시다. 예, 그 다음 박스 포지션이라는 프로퍼티 쓰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지션 위치가 되겠죠. 아까는 표현할 때 어떻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멀 플로우,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방식입니다. 노멀 플로우를 낼 때 웹페이지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HTML 태그를 배치하고 그게 그대로 브라우저에 표시가 됩니다. 예. 포지션이라는 프로퍼티를 이용하게 되면 노멀 플로우는 무시되고, 즉 내가 설정한 값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굳이 포지션이라는 걸 지정하지 않은 걸 노멀 플로우라고 한다. 그 정도인데 암기력 테스트하는 거 아니니까요. 예, 포지션 프로퍼티를 이용한 배치 방법에는 이렇게 뭐 5가지가 또 있다고 그러네요. 뭐야 이렇게 많어. 뭐 스태틱, 정적이라는 거죠. 릴레티브, 이건 관계가 된다는 상대적인 거. 누구 대비 어느 정도 떨어져라 이런 거 할 때는 거고요. 업솔루트, 이거는 절대죠. 무조건 이 자리에 표시해. 이거는 화면 사이즈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뭐 이런 거고요. 고정, 이건 고정시켜서 특정. 이거하고 이거는 좀 유사해 보이네. 일단 실제 예를 갖고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플롯, 이건 이제 뭐 부동, 떠다닌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유동 배치는 플롯, 레프트, 플롯, 라이트 해가지고 오른쪽 끝, 왼쪽 끝에 배치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프로퍼티 위치죠. 이걸 이용해서 브라우저 내, 웹페이지 내에 특정한 사항을 표시되는 특정한 그 컨텐츠가 표시된 위치를 지정하는 그 기능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지션 프로퍼티를 사용할 때는 태그의 위치와 크기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뭔지 한번 볼까요? 예, 포지티브 프로퍼티 설정하는 거 설명하겠습니다.
포지티브래. 포지션의 스태틱. 실제로 이거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건데 웹페이지 작성 순서 그대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포지션은 화면에 표시되는 웹브라우저에 표시되는 위치를 지정하는 프로퍼티인데 속성인데 이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뭐 오른쪽 왼쪽 아래 또는 화면 사이즈가 변경되더라도 특정한 위치에 내가 원하는 값을 표시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태그입니다. 그래서 먼저 논과 같은 거라고 디스플레이 논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포지션 스태틱이라고 지정하게 되면 원래 웹 문서에서 작성한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보통은 스태틱은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때 사용하냐 그러면 앞에서 설정된 포지션을 다 무시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밑은 읽어볼 필요 없고요.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포지션 기능을 적용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스태틱 배치. 예, 두 번째 방식은 렐레티브. 이거는 뭐 상대적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배치하는 거다. 그래서 노멀 플로우는 기본 아무것도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 있죠. 그래서 기본 위치에서 이거 이런 프로퍼티 값들이 기본 위치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위나 아래로 이동하는지를 지정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이게 기본으로 표시될 위치였거든요. 내가 CSS에서 포지션에다가 렐레티브로 지정을 하고 레프트 그러면은 이게 왼쪽으로, 라이트 그럼 오른쪽으로 맞나? 거꾸로다. 레프트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라이트 하면 왼쪽으로 갑니다. 그런 식으로 설정할 수, 적어놨구나. 레프트 20이면 오른쪽으로 얘가 상대적인 위치. 원래 기본 위치에서 어느 정도 이동을 시키느냐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랑 사고방식이 좀 틀려가지고 내가 이동한 위치, 즉 오리지널 위치가 내가 지금 있는 위치의 왼쪽 편에 있는지 오른쪽 편에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오른쪽 왼쪽 헷갈리지만 물론 위아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 위치에서 어느 정도 이동시켜서 표시할 건지 위치를 잡을 건지를 지정하는 프로퍼티입니다. 오케이? 포지션을 렐레티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레프트라 이거 줘야지 동작이 되는 거죠. 이거 안 주면 소용이 없죠. 샘플 한번 볼까요? 예, 여기에 보면은 먼저 한번 했던 겁니다. H-over 갖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동작하는 건데 포지션을 렐러티브로 했습니다. 상대적인 걸로 했거든요. 여기 나오네 벌써 여기. 그래서 마우스가 그 위에 갔을 경우 그 버튼, 그 박스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마치 동쪽으로 움직여. 그걸 제어하는 그런 CSS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운 설정한 게 포지션을 갖다가 렐러티브로 했고 레프트 왼쪽으로 20 위로 거꾸로 해요. 왼쪽이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탑이라고 하면 아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운오버가 어디에 적용된 거냐? 어디 적용됐냐? 쭉 가보니까 DIV에 적용된 거네. 위로 올라가 보니까. 그럼 이것들이 다 되는 건가? 여기 있다. 여기 우물정자 했었잖아요. 우물정하게 되면 아이디로 설정한 거죠. 점이면 클래스라고 그랬잖아요. 요 두 개에만 적용을 했네요. 요 두 개에만. 요거하고 H하고 K에만 했네. 홍콩이네, 홍콩. 예, 그래서 아까 같이 딱 보게 되면 그거만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그때 여기 포지티브, 렐러티브 해야 되고요. 이렇게 스타일 시트에서 정의가 됐으면 그걸 여기 아이디를 불러갔죠. 불렀을 때 아까 본 것 같이 출제 내용 위치가 변경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거 봅시다. 예, 같은 내용입니다. 상대 위치 지정하는 건데 렐러티브 지금 한 거거든요. 초기 상태인데 마우스 갖다 놓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거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이동한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꾸로입니다. 이거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직접 보는 게 제일 좋고요. 혹시 볼 때 그게 뭔지 이해가 안 됐을까봐 추가 설명해 놓은 겁니다. 예, 요번에는 절대 위치 앱솔루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브라우저 사이즈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 표시되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스타일 시트에서 만들 때 이걸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했네요. 뭔지 모르지만 div를 쓰게 되면 이거는 늘 여기도 앱솔루트로 했네. 이거 상속시키느라고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림이 나오고 여기 메리라는 글씨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div가 어디 쓰였냐? 요거 여기 하는 거야. 여기 쓰였네. 여기서부터 요까지죠. 이것들은 그대로 절대 위치를 준수하는 겁니다. 절대 위치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다 스타일 시트에다 포지션 앱솔루트라고 썼을 경우 여기서 지정된 스타일 시트에서 표현된 내용들은 화면 브라우저 사이즈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타난다. 지금 밑으로 좀 가려졌는데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메리 요것들이에요. 메리 이 글씨의 위치가 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림이 딱 자리 잡았다는 소리구나. 오케이. 그림도 안 변합니다. 그림 위치도 브라우저 사이즈. 그럼 이걸 이렇게 쭉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케이? 아까 사이즈가 줄면 글자 같은 거 밑으로 자동 줄바꿈 이루어지잖아요. 그림 같은 경우, 그림 통짜 하나이기 때문에 감춰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림이 여러 개 있을 때도 저걸 적용하게 되면 밑으로 가지고 가려진다는 거, 그거 확인하라는 겁니다. 앱솔루트로 정했을 경우 늘 고정된 위치에 표시된다. 오케이? 요 예제 갖고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 보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나왔고요. 요 위치도 나왔습니다. 픽스드다, 잠시. 요거는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 보고요. 이렇게 내가 사이즈를 조절했을 때 그림 그대로 존재하고요. 오른쪽 밑에 나온 이 글씨가 늘 오른쪽 밑에 나오도록 유지하죠. 이게 픽스드입니다. 픽스드란 프로퍼티 쓴 거거든요. 이거는 기준이 바닥에서 10, 오른쪽에서 10. 즉,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얼마큼 떨어진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즈 폭은 100이고, 그리고 높이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네요. 내용에 따라 가는 건데, 폭이 지정됐으니까 텍스트 내용에 따라,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요 글자 크기 내용에 따라서 줄바꿈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여백이나 백그라운드 빨간색으로 해서 빨간색 나왔고요. 신색하니까 신색 글씨로 찍어줬습니다. 여기 포지션 픽스드, 그리고 픽스드라는 걸 불러쓰기 위해서 아이디 지정했습니다. 요거만 저장을 해줘. 그래서 브라우저에 보면 오른쪽 옆이나 이렇게 고정돼서 사이즈 상관없이 표시되는 영역이 있죠. 것들이 있죠. 그거는 이렇게 픽스드라는 프로퍼티를 이용합니다. 포지션 픽스드. 오케이. 플롯입니다. 이건 떠다니는 거거든요. 떠다닌다는 소리죠. 라이트로 브라우저 왼쪽으로 한다. 플롯이라고 지정하는 CSS 파일에 보니까 플롯에서 오른쪽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거 늘 오른쪽에 붙어 다닌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거 동영상 플레이 안 되지? 또 요 속성을 써가지고 스타일 시트에서 플롯이라고 지정해서 라이트라고 지정했을 경우 오른쪽, 레프트 하면 왼쪽에 붙겠네요. 탑 하면 위에 붙고, 그런 걸 이제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트, 레프트로 이거 한번 바꿔가면서 어떻게 표시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건 이게 태그 뭐가 있다 설명해 주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해는 여러분이 직접 해야 돼요. 이걸 창의적으로 꾸밀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래 한글을 배워서 글씨 꾸미는 거 할 때 두껍게 하기도 하고 이태릭체도 밑줄도 긋잖아. 있는 거 알면 필요할 때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 있는 기능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왜 꼼꼼히 설명 안 해주시지? 이런 불안감 갖지 말기 바랍니다. 벌써 끝이구나. CSS의 고급 활용이라고 설명은 했지만 실제로 전에 배운 거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죠? 크게 다르진 않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주로 위치를 조절하는 기능들을 했습니다. 포지션 했죠? 포지션. 아까 스태틱, 렐러티브, 그다음 뭐였지? 픽스드, 그다음 또 뭐였지? 그 다음에 플롯 해가지고 라이트 하는 거 보여줬죠? 요 예제들 보고서 어떻게 변환되는지, 위치는 이렇게 잡는 거구나. 그래서 좀 더 발전하면 이런 기능을 어디에 적용하면 좋을지, 적용했으면 좋을지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